네, 안녕하세요. 토지대 랜디입니다. 오늘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월판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월판선, 월교와 판교, 그 다음 여주, 원주 해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이 수도권에 강원도와 동서 횡단 중심에 가장 우뚝 서 있는 그런 전철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죠. 일단 추진기를 보면 월곡과 판교, 복선 전철을 만드는 건설 사업이죠. 어떻게 보면 이 인천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중심축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사업 기간을 보시면 2021년에 착공을 해서 2025년 혹은 2026년까지 이렇게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, 모든 사업이라는 게 계획대로 잘 되지는 않죠. 하지만 이 기간 자체가 앞뒤로 한 1년, 2년은 약간 차이가 일 수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. 사업의 목적은 당연한 거예요. 어떤 게 당연하냐? 바로 국토균형 개발입니다. 기존의 수도권과 인천, 경기도, 서울 이 주위에만 몰려있던 이 교통망 자체를 이제 자꾸 지방으로 분산을 시키죠.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서해 복선전철, 이 수도권과 충청도권, 다시 수도권과 강원도권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이유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분산시키는 영향도 있지만은 그 지역의 교통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그게 가장 큰 거죠. 보시면 철도망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예요. 그게 바로 중점이 국토균형 개발, 이게 속해져 있는 거고, 가장 큰 게 지금 인천에 있는 송도부터 강릉 간 동서축 연결이죠. 그래서 지역 간 거점 경제지역을 만드는 게 하나의 목표라 볼 수 있는 거고, 예전에는 대부분 다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제 이동이 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의 전철, 그런 경광선이 이런 월판선과 연계돼 가지고 이 수도권과 강원도 이 교통의 축이 새롭게 형성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신설 노선에 따라 가지고 중간중간 역사가 생기죠. 그런 역사 주변으로 어떻게 또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그런 걸 좀 지켜보시면 이러한 월판선의 효과가 과연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많이 미칠지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정거장은 지금 보시면 신설역이 한 8개소 생기고, 그럼 기존 정거장을 한번 3개소 해가지고 이러한 라인이 형성되는데,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역세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여기 신설되고 그 주변에 역사가 커지면서 그 주변에 상권, 주거 이러한 가격 때문에 그 지역을 투자를 많이 하시죠.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신설 역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 주변의 토지에 관심을 가지는 분도 많고, 어떠한 사람들은 역사가 들어오고 그 주변에 형성되는 아파트나 상권에 또 투자를 많이 가지시죠. 이거는 투자하는 사람들의 약간 성향의 차이예요. 그 투자 아이템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죠. 내가 건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토지로 갈 것인가,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업비는 총 한 2조 4천억 원이 들어가는 거죠. 그만큼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시키고 그 지역에 또 소비나 경제 활성화시켜서 그에 맞는 세수정대, 그 세금을 다시 다 회수하는 거죠. 이러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역에 투자 포인트를 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. 무조건 역세권에서 그 주변이 좋은 건지, 아니면 역세권 주변의 형성 등을 보고 그 한 블록 뒤에 있는 그 지점에 투자할 것인지,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월판선의 효과라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아파트만 투자처인가.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역세권 그러면 그 인근 아파트를 가장 먼저 보죠.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동산의 주체가 바로 아파트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제가 이게 뉴스자를 좀 출입했는데, 보면 2021년 착공 예정 월판선, 수혜 전망, 한화 에코 메트로 더 타워 특별 한정 판매. 대부분 이런 게 그 월판선에 지나가는 그 역사 주변으로 신규로 드는 아파트 부지, 이런 신규 주거 단지에 투자가 많이 몰린다는 걸 볼 수 있고요. 지형, 판교, 수도권 동서 월판선 개통 효과, 이러한 개통 효과가 대부분 다 아파트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. 월권역이 많이 나오죠. 왜냐하면 월곶에서 다시 시흥을 지나가지고 인천, 송도까지 이어지는 그 중심 라인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철 라인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개발되는 게 아파트는 아니고 그 인근에 토지도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거장을 지나가는 노선을 보시면 이 월판선이 인천 이제 송도부터 해가지고 쭉 라인 연결되고, 그 다음에 장곡, 시흥시청, 광명, 그 다음에 안양, 그 다음에 인덕원, 그 다음에 판교, 다시 여기서 월판선이 시작이고, 그 다음에 경강선이 있죠. 거기서 이제 부발역, 원주까지 가는, 여주에서 원주, 다시 원주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복선전철 라인이 하나의 이제 동서축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가장 크게 보면 이 국토의 균형 개발이 있어가지고
동서횡단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. 인천에 있는 분들이 강원도까지, 또 강원도에 있는 분이 인천, 경기도, 수도권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, 하나의 그게 가장 키포인트고요. 주요 포인트는 몇 가지 있습니다.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. 이 서해안 중심축으로 종축, 횡축으로 철도망이 다 연결된다는 거죠. 가장 큰 게 북에서 남으로 가는 철도는 서해 복선 전철이에요. 바로 소사 원시부터 쭉 내려와서 화성을 지나서 내려가는 홍성까지 가는 서해 복선 전철. 그 다음 다시 동서, 그게 바로 이 월판선인데 여기서 인천부터 해서 강릉까지 가는 이러한 전철 라인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월곡과 송도, 인천이 하나의 연계축이죠. 그리고 월곡부터 다시 어디로 이어져요? 바로 수인선까지나 수원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축이 하나의 키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서해안선이죠. 제가 말씀드린 소사 원시선, 그 다음에 다시 화성부터 이어지는 평택, 그 다음에 홍성, 당직까지 쭉 이어지는 이 서해 라인도 하나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있죠. 수인선, 그리고 또 신안산선. 시흥시청에서 광명까지 이어지고 다시 광명에서 기존에 있는 4호선을 걸쳐서 한양대까지 내려가는 이 신안산선, 그리고 다시 신안산선이 어디까지 이어져요? 이 수원까지 이어지는 수인선과 연계되는 이런 복합적인 구조다 보니까 앞으로 이 경기 남부권의 월판선과 서해 복선 전철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집가 상승이 많이 일어날 걸로 보는 거죠. 그 중심에 구역 여기 있는 거고 그 역사 주변으로 주거나 이런 상권이 많이 형성되었다 보는 거죠.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. 여기 있고 그 주변에 주 진입도로 인근, 토지가 가장 핫 이슈라 보는 거죠. 왜냐? 역에서 나오는 그 중심도로 인근에 대부분 다 주거가 들어오고 상권이 형성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있는 그 지역도 중요하지만은 그 한 블록 뒤에 있는 아직 개발되지 않는 미개발지의 역세권 인근의 토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틈새 시장에 있는 진짜 알짜배기 투자처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그 연계축 따라가지고 어떠한 부분이 정말 키포인트가 되는 연결 라인인지를 한번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런 월판선이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이제 서해축, 경기 남부권으로 이제 이렇게 전철 라인이 형성되다 보니까 저희 토지다에도 문의가 많이 오죠. 그 도시 지역에 이미 신주거지로 들어와 있는 그 인근에 임야를 많이 투자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 임야를 다시 살펴보니까 어떤 지역이에요? 바로 그린벨트,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합니다. 사람들이 역세권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역세권이 엄청 커지는지 아시는데 역세권이 커지더라도 그 어느 정도 범위가 있는 거죠. 그리고 개발된 데 가지고 그 인근의 토지가 다 개발되는 건 아닙니다. 일부 지역은 좀 제어가 되고 개발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.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 무조건 토지가 다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또 개발이 또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죠. 잘 보시면 위쪽으로는 이제 월권역 있죠. 그 라인이 다시 분기가 되는 거죠. 그 라인이 바로 달월역, 이 라인이 수인선으로 가는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장현동, 시흥시청이 있는 곳입니다. 그 주변으로 도심이 개발되고 택지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죠. 하지만은 그 뒤쪽에 임야로 그대로 남아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대부분 다 자연 보존축이죠.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역세권 그래가지고 투자 권유를 많이 받는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동그랗게 지금 세 군데를 표시해놨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다 그린벨트 지역이에요. 정말 기가 막히게 요 그린벨트 주변으로 이미 도시개발이 이루어져가지고 대부분 주택지구로 다 이미 개발된 곳이에요. 이렇게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를 하고 싶지만은 정말 어디서 어떻게부터 해야 되는 건지, 정말 그 지역이 괜찮은 지역인지, 정말 매스컴에서 이런 월판선 효과, 전철이 들어오고 신역세권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이슈가 많은데 정말 그 주변에 이러한 토지가 투자처로 괜찮은 건지, 또 아파트의 그런 주거지역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러한 역세권이 들어올 때 제가 뭐 상담을 해보면 역세권 위주의 농지를 좀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요. 근데 농지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. 그리고 그린벨트로 다 나쁜 게 아니에요. 하지만 정확한 입지가 중요한 거죠. 그런 입지를 여러분들이 이러한 노선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정말 이러한 월판선의 효과가 내가 정말 투자하는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시는 게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큰 이슈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신설 역세권 토지 투자, 부동산, 주거, 상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돈을 버는 사람들의 그 핵심 투자처를 보시면 역세권이 들어올 때 그 인근에 있는 주 진입도로 그리고 진입도로에 연계되는
미개발지의 토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역세권 주변의 하나의 개발 이슈로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효과에 가장 큰 메리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. 날씨가 좀 더 더워지겠죠. 여러분들 저희 에너지버스와 함께 시원하게 이 여름 시작하시고요. 언제나 이거 공부도 중요하지만 체력이 중요합니다. 늘 건강하게 잘 지켜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